자, 36번에 소방 자동차 중에서 아까 자체 소방대에 뭐 한 대에 5명, 두 대에 10명 요거 말고 소방 자동차에 들어가는 약재에 따라서 그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포수용액은 그 안에 거품이 생길 수 있게끔 그 소화 약재와 물이 함께 이제 들어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방사 능력이 2000리터 이상, 그리고 포소화약제 탱크 및 소화약액 혼합장치. 그러니까 물과 약재가 서로 섞여 있는 거품 상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물 따로 약재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각 탱크가 포소화약제를 방출할 때 서로 섞이면서 그때서야 거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탱크와 탱크 약액 혼합장치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만 리터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학 소방 자동차에서는 포수용액 말고도 뭐 이산화탄소라던가 아니면 뭐 소화기 이런 것들도 이제 교재 본문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도 이제 위험물의 기준에 관한 부분이라서 아까 했던 요 이류 위험물의 요 내용하고 같아요. 자, 여기에서 지금 뒤에 빠진 부분, 그 불순물로 치는 거는 활석이나 수분 등이 한한다, 뭐 이런 것들 기억을 같이 하셔야 되겠고요. 철분과 염산의 반응식 앞에서 했었죠. 그 반응식에서는 미정계수법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서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옥내 저장소에서만 지정과산화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지정과산화물은 유기과산화물, 즉 과산화 벤조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류 위험물이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합쳐진 특별히 위험한 위험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특례, 특별히 정한 법을 사용을 하는데, 담 또는 토재는 이제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그리고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담은 15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cm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할 것. 자, 요런 내용까지도 사실상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벤젠과 이氧화탄소를 물을 붓는 거, 즉 사류 위험물이 물로 꺼지는지, 물로 불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를 많이 내는 것 같죠? 그래서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 물에 가라앉는지 아닌지 그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연소 범위는 벤젠과 이氧화탄소의 연소 범위에 따라서 큰 거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40번의 옥내 저장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옥내 저장소에서는 바닥 면적이 몇 미터인지 요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위험 등급이 위험할수록 1등급일수록 위험한 거죠. 1등급이면 면적을 위험하니까 넓지 않게 1000제곱미터, 2등급이나 3등급은 1등급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니까 20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000제곱미터로 하는 거니까 이 문제 자체에서 2층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위험 등급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0제곱미터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층고 높이는 6m 미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알킬알루미늄을 저장한 5개 탱크 저장소가 가스를 봉입하는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펜탄 핵산을 넣고 불활성 기체 등으로 봉입하는 이유, 이렇게 불활성 기체를 넣는 이유는 이제 위험물의 추출에 의해서 탱크 압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공기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활성 가스를 봉입을 합니다. 자, 삼류 위험물은 이제 공기 중에 수분과 만나는 것도 위험하고 압력이나 온도에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과 반응하거나 그렇지 않은 가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류 위험물 중에 액체 위험물 있죠. 액체인 것들, 알킬알루미늄 대표적인데요. 요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킬알루미늄을 저장, 취급하는 5개 탱크 저장소에서는 자, 누설 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또 누설된 알킬알루미늄 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 수 있는 설비, 자, 요거가 답이 되겠습니다. 42번에 황의 덩어리진 형태에 따라서 뭐 약간 기울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가로 세로 높이가 완전히 바르게 되어 있는지,
각도가 몇 도인지 이런 모양에 따라서 그 고무상황, 단사황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모양에 따라서 또 이제 온도나 뭐 이런 것들, 특성들이 다 달라진다는 건데요. A나 B 등에 들어있는 물질 중 이황화탄소에 용해가 되는 것. 고무상황의 경우에는 이황화탄소에 녹지 않고요. 단사황의 경우에는 녹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유황이라도 결정이 만들어진 그 모양에 따라서 녹는 게 있고 안 녹는 게 있고 이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황연소 시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황, SO2, 그래서 명칭을 쓰라고 하니까 이산화황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에 디에틸에테르의 요오드와 칼륨 10%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리니까 황색으로 변한다. 자, 디에틸에테르는 과산화물, 산소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오면 더 예민해져서 폭발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과산화물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체크를 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산화물이 생기는 걸 확인하는 것보다 생기지 않게끔 미리 방지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40메시의 구리망을 넣어둔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고 싶으면 KI 수용액으로 떨어뜨리면 됩니다. 과산화물이 됐을 때 황색으로 변하면 과산화물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과산화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은 디에틸에테르의 과산화물이 됐는지 그 성질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의 비커에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가 들어있는데 인화점을 쓰시오. 인화점을 중심으로 1석유류인지 2석유류인지 3석유류, 4석유류인지 구분을 하는데, 자, 전체 다 알고 있어야 이 중에 2개만 골라서 인화점을 쓰겠죠. 근데 문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라는 법은 없으니까 우리는 이 해설을 다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자, 특수인화물에서 중요한 온도는 발화점 100도, 인화점 영하 20도 이하, B점 40도입니다. 자, 다른 위험물들은 다 인화점만 나오지만 그 특수인화물만 발화점과 B점이 들어간다는 거가 특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석유류는 인화점 21도 미만, 2석유류는 21도에서 70도, 3석유류는 70에서 200도, 4석유류는 200에서 250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간단하게 외울 때 마이너스 20, 40, 100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 비, 발 이렇게 써요. 인은 인화점이라는 뜻이고 B는 B점, 발은 발화점, 이런 뜻이에요. 자, 온도는 당연히 넘으면 안 되겠죠. 그 온도 미만까지, 이하까지 그 위험물의 기준이 된다는 거고, 21도, 21에서 70도, 70에서 200도, 200에서 250도. 숫자만 해서 기억해도 솔직히 충분합니다. 45번입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에 뭐 소화기, 그리고 소화약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자, 무상의 강화액, 강화액은 물에다가 K2CO3 탄산칼륨을 섞은 잘 얼지 않는 그런 물질이죠. 무상은 안개 상태입니다. 8리터 이상, 그리고 이산화탄소 3.2kg 이상, 그리고 나머지 것도 있는데 이런 숫자들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